오늘 계획은 요 주민참여 프로그램들 다른 서울에 있는 구 단위 축제입니다. 구 단위 축제. 30만 명에서 60만 명이 있는 구에서는 구의 대표 축제인데 주민참여형 축제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축제 시공간 전략, 축제를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축제 시공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좀 제가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다음 주에 짧게나마 같이 기획해 볼 내용들을 미리 협의해서 어떤 걸 기획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간이 좀 바쁜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성북구에서 열리는 성북 진경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북 진경 페스티벌은 성북구가 이 창경궁 뒤쪽, 궁 뒤쪽에 있는 이 성북동을 중심으로 그 지역 전체 미아리까지 포함한 그 지역이 성북구인데요. 성북문화재단이 상당히 활동을 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북 진경 페스티벌은 성북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저 축제는 뭐 예산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끌어가지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 시즌에 지역에서 열리는 여러 축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의 성북구에 가장 많이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축제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어떤 형태로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10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축제를 하니까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한성대 역사거리의 간송미술관, 시무장, 성북구림미술관이라고 해서 한성대 사거리에서 저 성북동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있는 간송미술관이라고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죠. 그래서 1년에 지금은 2번인가 문을 열어요. 한 번인가 2번인가. 그걸 요 시기에 맞춰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골목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200m 이상 줄을 서가지고 거기 들어가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 그걸 이 축제 기간 동안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천사, 그 다음에 의령앞 솔밭, 미아리고개, 아리랑고개 이런 데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로 지금 나눠져서 있죠. 성북구에 성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공간들을 연결시켜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좋은 점은 성북구의 다양한 오래된 역사적 장소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한 군데 모으지 않으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의릉이면 의릉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의릉에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축제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다 다니려면 한 2박 3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니기도 쉽지 않고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냐. 이거는 방문객들을 위한 축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북구에 있는 성북 구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지역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 예술 등 미래자산의 참다운 경치와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북의 역사, 문화, 예술 이야기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고요. 성북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공유하는 성북의 스토리가 반영된 축제고 또 역사가 깃든 공간을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 축제다. 이렇게 세 가지 성북의 컨텐츠하고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장소, 특정한 사이트 스페시픽이라고 해서 특정 장소들 세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3S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공간별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성북동, 정릉, 의릉, 아리랑고개, 미아리고개 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용운 선생의 시무장 같은 데는 시무장이 뭐냐면 한용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곳이 성북동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요. 거기서는 시무장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공모해가지고 작가들이나 주민들이 한용운 선생과 시무장과 관련된
희곡을 내기도 하고 시를 내기도 하고 막 이거 받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걸 지역의 연극인들이 참여해서 작품으로 낭독 극회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아니면 춤을 추거나 그래서 그 작품들을 그대로 공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모된 작품을 갖고 같이 공연을 하는데 이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낭독 형태의 공연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작가들도 와서 보고 끝나고 나면 시상식을 하고 아주 세련된 공연은 아니지만 실제로 시무장에서 한용운 선생님의 이야기를 예술가들이 아티스트들이 같이 직접 읽으니까 이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스토리를 공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풀어내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야기가 많은 축제를 하자.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권역별로, 요 공간별로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이야기들을 신앙송회, 그다음에 극회, 춤과 연결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풍류순성이라고 해서 한양 도성을 순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성북구에도 이제 한양 도성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공간별로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이야기들을 연극인들이 그 상황극을 거기서 펼쳐요. 중간중간에서. 그 상황극을 보고 또 이동하고 또 상황극을 보고 또 이동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양 도성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요 풍류순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무장에서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묶어서 만해예술제라고 있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아리 고개의 의미를 담은 특별 기획 공연을 해서 미아라고 하는 공연을 하고 있고 의릉에서 또 정크타임즈라고 하는 거리 공연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작지만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정마을 사람들, 낭독사랑방, 변사공연, 골목시장 축제 이렇게 작은 공연형 프로그램들입니다.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주민 예술가들이 시인과 함께 시를 낭독하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여서 무성영화 변사공연을 하고 이건 시장 골목에서 검사 여선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 골목 축제라고 해서 아리랑 고개와 골목 시장에서 같이 축제가 펼쳐지는 이렇게 곳곳에서 지역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같이 만나서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이걸 축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직 체계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조직도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상명하달식의 조직 구성도, 조직위원장, 축제감독, 예술감독, 사무국장, 팀장 이렇게 명령이 내려가는 체계면 결국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맨 위에서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팀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로 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게 이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물망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축제 프로그램을 하니까 가서 보면 굉장히 산만하게 보여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축제를 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형태의 축제 모델들을 여기는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거점 공간들과 연결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릉 도서관에서는 성북 시민 주민 예술가 낭독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성북 시인 4명하고 마을 예술 창작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역의 이 거점 공간 5개와 그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센터를 하나 정하고 그 센터와 연결된 주민 네트워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게 많아질수록 이 정릉에서 펼쳐지는 축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들이 쫙 연결되면 이 기간 동안에 일종의 성북구의 축제 시즌이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정이 보이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보고 휙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산물 축제 가면 휙 지나가니까 30분이면 거기 다 볼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딱 보면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데리고서 민화 교육을 하는데 민화 선생님이 아이들을 3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해요. 그 이야기를 다 아이를 데리고 성에 올라가요. 한양 도성에 올라가서 민화의 소재가 됐던 꽃, 그 다음에 나무, 성벽, 문양을 다 보여줘요. 만져보고 이야기를 또 해줘요. 그걸 다 가지고 아이들이 담아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그걸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 그린 걸 가지고서 뽑아가지고 상을 다 줬는데
1등, 2등 최우상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상, 뭐 예쁘게 그린 상, 뭐 아름답게 그린 상, 뭐 관찰이 뛰어난 상 이런 식으로 또 상을 다 줘요. 대상은 하나 있더라고, 대상.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참여한 한 50여 명의 아이들의 그림을 다 전시해놨어요. 다 전시해놓고 옥상에서 파티도 하고 주민들이 이 50명의 아이들과 연결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뭐 누나, 형, 동생, 삼촌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이걸 방문하겠죠. 그리고 막 입소문을 해요. 우리 아이 그림이 거기 걸려있으면. 사람 또 가겠죠. 이런 것들이 과정에 있는 전시고 과정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히 그림 전시, 우리가 누가 그린지도 모르는 그림 전시해 놓은 거랑 굉장히 다른 거죠. 품이 많이 들어가요. 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보게 만드는 거죠. 느끼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 군데서 잠깐 보고 나오려고 했다가 8시간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에 또 다른 데를 또 가게 만들고. 그래서 성북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성북의 진경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축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가 아니라 진행 단계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형태의 축제 모델이 서울에서 가장 진화된 축제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 거점 공간들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연극협회, 문화공동체, 뭐 구민회관, 도서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술관, 창작터 이런 데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여기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말단에 있는 세포 조직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 커뮤니티와 동아리들이 많은 데일수록 이런 축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여기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이런 자발적인 동아리라든지 자발적 시민활동 네트워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내서 그 리더들을 여기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끌어내고 그 리더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일종의 합의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축제로 연결되는 구조가 마을축제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을축제 만든다면 위원장이 자기 아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발표회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제일 힘들어요. 욕은 욕대로 먹고 힘은 힘대로 들고 다시는 주민자치위원장 안 한다 그러고 이런 과정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모든 일이 다 집중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북동의 시무장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이제 춤 공연도 펼쳐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 시무장을 보고 한용운 선생님이 여기 살았던 거예요. 이게 무대예요. 다르죠, 느낌이. 그냥 일반 무대에서 시무장 써놓고서 하는 거랑 무게감이 다른 겁니다. 한용운 선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리랑 골목시장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아티스트가 하나씩 들어가서 작은 체험 공간을 만들어 놓고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부스 설치 안 하고 텐트를 설치해 놓고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면 몰입을 안 할 수가 없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얘는 거기서 뭔가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고 기다려야 되고 작은 축제를 할 때는 이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재밌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리랑 동네 축제에서 재밌는 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무슨 책을 판매하는 책 자판기예요. 책 자판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 1,000원을 넣으면 책을 주는 거예요. 1,000원을 넣으면 손이 쑥 나와서 책을 줘요.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증받은 책을 봉투에 넣어서 이만큼 싸놓고 1,000원이 들어오면 책을 쑥 내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책인지 무조건 가져가야 돼,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 책을 주면 어른이 받았다 그러면 자기 아이들 줘야 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 1,000원 주면 아무거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 책 자판기 같은 것들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이. 동네 축제의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했던 낭독극회인데 그럴듯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게 이제 성북 진경 페스티벌이고요. 두 번째가 노원 탈문화축제라고 하는 노원구의 축제입니다. 노원 탈문화축제는 말 그대로 탈입니다. 탈춤할 때 그 탈. 그래서 탈난장에 빠지다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서 노원 탈축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축제 기간은 11, 12, 13, 3일간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퍼레이드가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주민들이 사전에 뭔가를 막 해내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 목표가 서울시 대표 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한다는데 이건 제가 볼 땐 과다한 목표로 지금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땐 10년 내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수도권 내 독보적 축제로서 위상 확립 이것도 그냥 쓴 것 같아요. 타 축제와의 차별화를 위한 주체성 강화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이 타 축제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별 공통 주제를 연결할 수 있는 상설 행사 기회 뭐 이거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홍보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전략들을 어쨌든 갖고 있고요. 공동체 문화가 공존하는 대동문화 축제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지금 거버넌스형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행사로 동 미니 탈 축제를 해요. 각 동 단위로 탈을 만들어서 작은 축제들을 2일부터 11일까지 거의 10일간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개막식하고 주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주요 프로그램이 탈 퍼레이드, 대동 탈춤 한마당, 주민 참여 한마당 이런 것들입니다. 노원구 산하의 19개 동 전체에서 개최를 하고 동별로 선정된 장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진행을 해요. 여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이제 같이 고생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잘 된 경우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3만 8천 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해요. 19개 동에서. 그리고 사물놀이, 대동 한마당,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발표 공연을 다 그 동에서 그냥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동 단위 축제를 사전에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다 컨셉이 동일한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는 무슨 축제 할까 고민 안 해도 돼. 다 정해져 있어. 미니 탈축제 하면 되는 거예요. 발표회 하고. 우리가 지금 뜨락 음악회를 하면서 지역 축제를 하는데 지역마다 다른 컨셉으로 지금 호접벌 축제는 호접벌 가지고 하고 있고 정왕동은 정왕동 한마당 하고 있고 뭐 다 다른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어떤 같은 컨셉으로 하고 그게 하나로 모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래서 19개 동이 일사분란하게 하나의 축제로 모아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탈이라는 소재가 누구나 쉽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탈을 썼을 때 만들어 썼을 때 순식간에 축제성을 드러내게 돼요. 내가 탈 딱 쓰는 순간 우리가 예비군 훈련 가서 군복을 딱 갈아입는 순간 개가 되는 것처럼 탈을 딱 쓰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장 무도회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축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고 주민 전체가 2.1km 구간에 약 4,000명 정도가 퍼레이드에 참여를 합니다. 좀 이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대동 탈춤 한마당에는 10,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요. 굉장히 큰 규모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에도 서울시 축제 평가할 때도 이런 주민 주도형 축제들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하고 자기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 행사도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축제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에 사무국이 있고 실행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공연분과, 전시분과, 자원봉사 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긴 그래도 다른 축제 조직보다는 이 위계가 좀 단순하죠. 실질적으로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게 잘못되어 있는 축제들은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으로 조직이 짜여져 있는 데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조직위원회, 추진위원회, 무슨 감독, 뭐 사무국장, 팀장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분과도 많이 나눠져 있는데 분과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무국장 혼자 다 하는데 이런 조직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을 축제 조직인데도 그렇게 조직 구성도를 그리고 있는 데들이 많은데 별로 의미가 없는 조직 구성도.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사실은 유치해요. 가서 보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보러 오고 뭐 이런 축제가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근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은 주민들 전체, 주민들 중에서 10분의 1 정도는 여기 아주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분의 1 정도면 굉장히 큰 인원이죠. 10명 중에 1명은 이 축제에 고관여자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참여도인 거죠. 단순 방문객이 아니라 고관여자로 스텝이나 출연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자기 탈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탈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가져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안동하고 좀 다른 거는 훨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동은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개막식 외에는 특별히 없는데,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형태로 참여를 유도해내는 건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안동은 그래도 시골이기 때문에 동단이나 리단위로 참여하자 그러면 다 풍물단이 참여를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노원구가 강남구, 서초구보다는 좀 더 주민 결합도가 좀 높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세 번째가 이제 은평누리축제입니다. 은평누리축제는 작년도에 제일 시민교류형 축제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축제인데, 여기도 10월 9일부터 9, 10, 11, 12 4일간 축제를 했습니다. 자부심이 아주 대단해요. 모든 구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참여형 축제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고 공존하는 공동체 문화의 축제다. 그리고 지역 자원과 일상의 삶을 바탕으로 만드는 축제. 축제 목표 자체가 좀 다르죠. 아까 노원구는 뭐였죠?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고 어떤 축제가 된다. 거기는 아직도 이 목표와 전략 면에서는 약간 좀 더 세련되지 못하다 할까? 좀 더 좀 발전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은평 누리축제가 성북구랑 같이 서울을 대표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 모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략은 이 슬로건은 함께 길에서 날다예요. 그래서 개막식장에 갔는데, 보통 개막식장 가면은 지역의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국회의원 이 세 사람은 올라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개막식장에 올라오질 않고 영상으로 사진을 다 찍었더라고요. 영상물로 찍으면은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제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그 구를 상징하는 공간에 직접 가서 그 공원이든 어디든 서서 시민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길에서 날다잖아요. 길에서 나는 거를 연출을 해요. 그걸 다 찍어. 그리고 세 명이 다 그렇게. 그래서 상당히 밀도 있게 인터뷰를 하고 길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정도로 국민들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막식장에 아무도 안 올라오고 누가 올라오냐면 많이 올라가죠. 올라오는 주로 구민들이 올라가는데, 그 구에 구민들이 직접 뽑은 구를 대표하는 봉사상, 효도상, 무슨 상을 받은 구민들이 올라오고,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시상식을 하고 구민들이 모여가지고 합창단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메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개막식에.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끼고, 이걸 그 지역의 구의 모든 사람들을 못 들어오니까 이 각 단체들의 리더들이라든지 참여자들이 한 6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인 것 같은데, 거기를 아주 꽉 채워서 이 개막식을 관람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참여의 수준과 열기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 행사로 은평 영화제라고 주민들이 이제 촬영한 그런 영화제를 하고, 그다음에 본행사로 기념식, 개막제, 폐막제는 다 하고 있고요. 파발제, 파발 걷기 대회 같은 거하고 공동체 예술작품 제막식, 은평 마당극제, 은평 평생학습 축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다음에 축제 기획 및 실행에 추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을 써놓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실제로 추진위원들을 다 모집을 합니다. 50명 이상의 추진위원들을 모집하는데 중학생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중학생부터. 이 사람들이 추진위원이 돼서 실제로 분과를 다 나눠요.
이 추진위원이 되려면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저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거기 가서 교육을 하는데 한두 시간 교육받는 게 아니라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합해가지고 20몇 시간인가 30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추진위원이 되려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분과를 다 나눠서 밥값 정도만 받고 이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추진위원이긴 하지만 거의 축제의 팀장급 스텝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은평누리축제의 시민 추진위원이라는 걸 자부심을 갖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방식은 실제로 권한을 주고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거 하면 됩니다, 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결정은 다 추진위원들이 해버려요. 그리고 행정은 틀만 제시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이 추진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행사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을 추진위원들이 습득해서 작년도 했던 추진위원들이 올해도 참여하는 추진위원들이 있고요. 실제로 동축제와 민간단위 행사에서 기획 및 진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자원활동가 시스템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 내에 복지관들이 중심이 돼서 자원활동 운영을 합니다. 별도로 자원활동가를 전체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거점 복지관에서 자원활동가를 모집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집행위원장 요 세 개 파트가 다 아주 많은 수의 추진위원들로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팀은 이제 문화관광까지 아니고 나머지 기획, 행사, 지원, 운영팀, 홍보 운영팀은 다 추진위원들과 집행위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개막식장에 이제 걸려져 있는 포스터고요. 포스터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영유아 플라자에 가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동간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개막식 날 아이들 데려오면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놀고 여기 옆에 작은 미니 동물원도 만들어 놓고 체험 공간을 아주 섬세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막식 영상 모습이고 요게 이제 지역의 시민 합창단들 여러 개의 시민 합창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분이 구청장인가 이분이 구청장인가 이재호 국회의원인가 여기 같이 올라와서 같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합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 지역의 주민주도형 축제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세 개의 축제가 다 은평구, 성북구, 노원구 공통점이 뭐죠?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직 강남에서는 이런 주민주도형 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